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이신 분들 무조건 보셔야 되는 정보입니다. 방금 국무회의에서 하나의 안건이 의결이 됐는데 바로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이 더 확대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지역가입자이신 분들 건강보험료 굉장히 부담되죠. 여기에서 여러분 혹시나 주담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전세자금 대출 있으신 분들은 그 재산가액에서 그만큼을 제외를 해줍니다. 이게 바로 주택금융부채 공제인데 과거에 이게 7월부터 시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외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제외되신 분들이 다시 한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좀 얘기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역가입자이신 분들 대부분 아마 소상공인이나 은퇴하신 분들일 텐데 꼭 이 방송 보시고 여러분의 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꼭 낮춰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공제는요 신청을 해야지만 공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안 해줘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정보 하나하나 보시면서 내가 해당된다 그러시면 바로 공제 신청하셔서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방금이요. 오늘 20일이죠. 12월 20일 화요일. 방금 이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끈따끈한 정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 확대됐다 이렇게 했는데 공문을 보면은요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주택금융부채 공제가 뭔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하면 공문만 봐서는 절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주택금융부채 공제가 무엇인지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시가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건보료를 산정할 때요.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 담보대출 일부를 공제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5억 원 이하입니다. 근데 저는요 1가구 1주택자예요. 또는 내가 지금 전세 살고 있어요. 근데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입니다. 이런 무주택 가구 있어요. 이런 분들 건보료 산정할 때 어떻게 되나요? 재산과 소득 다 따지잖아요. 지역가입자이신 분들 겁나 억울하죠. 건보료 크게 나옵니다. 근데 과거에는요 너무나 억울했던 게 난 대출이 많이 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은 안 쳐줬어. 그냥 재산 가액만 본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사실 이 집에 대해서 1가구 1주택이신 분들 다 대출로 샀는데 근데 이게 주택금융부채 공제가 7월달부터 이번 연도 7월달부터 이게 들어왔어요. 새롭게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 대출 많이 껴져 있지 억울하지 그래 대출금 빼줄게 이거예요. 이게 바로 공제제도입니다. 이게 제가 이미 2022년 3월 10일에 방송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고 왜냐면 이게 7월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이 방송 보시고 신청 많이 하셔서 댓글 많이 주셨었죠. 아 너무 감사하다고 이거 세이브 받았다고 고맙다고. 왜냐면 월 건보료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게 1년 치면 얼마입니까? 몇만 원씩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정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공제제도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자동으로 안 해줘.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 안 하면 공제 못 받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이게 바로 공제제도다. 자, 그럼 사례를 한번 볼게요. 사례. 자, 공제제도 사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주택자였던 지역가입자 A씨는요 거주 목적으로 K은행에서 주택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어. 4월 20일에 대출을 받았대요. 그래서 4억 5천만 원짜리 30평대 아파트를 산 거예요. 취득일은 5월 1일이었습니다. 자, 이런 분들 어떻게 될까요? 자, A씨 같은 경우 일단 기본 조건이 5억 원 이하여야 되죠? 그래요. 5억 원 이하네요. 4억 5천만 원짜리 샀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요 주택담보대출을요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로 받았죠? 그죠? 지금 보시면은 4월 20일에 담보대출을 받고선 취득일은 5월 1일이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3개월 이내로 대출을 받아야 돼요. 취득일로부터 아니면 내가 전입신고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3개월 이내에. 한마디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받은 거죠. 취득일은 5월 1일이니까 담보대출을 4월 20일에 먼저 받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3개월 이내에 들어오죠? 오케이 됐네. 그럼 이분은 뭐예요? 공제 신청을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제 신청 안 하면
지역건보료가 세이브가 안 되는 겁니다. 공제 신청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공제 신청하면 주택 과표에서 대출 금액을 빼고서 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분들 가볼까요? 자, 이분. 자, 무주택자였어요. B씨였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30평대 공시가격 7억 6천만원짜리 산 거야. 그 이분은 일단 안 되네. 왜? 공시가격이 5억 원이 넘어갔죠? 이분들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한마디로 지역가입자 대출금 빼주는 이런 공제 제도에 포함이 안 되네요. 그렇죠? 공시가격이 5억 원 넘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이런 게 바로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예요. 주택금융부채에 대한 공제 제도. 전세도 됩니다. 전세 사례 가볼까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전세 사례. 자, 무주택자였던 전세 사례는 요거겠네요. 요거. 네, 맞네요. 요거겠네요. 자, 무주택자였던 지역가입자 D씨가요. 주택을 전세, 보증금 5억으로 임대하면서 신용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자, 이런 분들 될까요? 당연히 되죠. 자, 신용대출은 원래는 여러분 포함이 안 돼요. 공제제도에서 신용대출 안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은 됩니다. 신용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은 오케이 포함해줘요.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해당이 되는 겁니다. 대출일은 4월 20일이었고 전입일은 5월 1일. 오케이. 플러스 마이너스 3개월 이내에 들어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5억 원 이하죠. 일단 이것도 되죠.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이죠. 오케이. 해당되죠. 자, 대출일이 플러스 마이너스 3개월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오케이. 이분들은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만 하면 내가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뭐 1년, 뭐 1개월, 2개월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계속 쭉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내려간 금액 계속 공제를 받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정보인데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 당시에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 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에요. 자, 임차 후 취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지역가입자가 현재 임차여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했던 거예요. 자, 내가 전세 살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전세 산 집을 산 거예요, 내가. 축하드립니다. 그런 분들. 내 집 마련 하셨네요. 자,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지금 현재 내가 임차여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집을 산 거죠. 구입했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기존에는요 이게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으로 3개월을 초과했기 때문에 공제 적용이 안 됐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예요? 전입신고를 그 전에 했겠죠? 내가 대출을 받고 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3개월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당연히 전입일은 예전일 거예요. 예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야 돼요? 전입일 기준으로 3개월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제를 못 받았던 겁니다. 내가. 근데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오케이. 이런 분들은 예외로 왜? 내가 전세 살고 있는 집을 그대로 샀을 케이스 이런 분들은 오케이. 플러스 마이너스 3개월이 아니라 그래 새로 대출을 받은 거 이거 포함해 줄게. 이거 공제해 줄게 라고 오늘 개정이 된 겁니다. 자, 또 하나 개정이 됐던 게 하나만 볼게요. 바로 대안대출이에요. 대안대출. 자, 막 얘기는 길어요. 뭐 주택금융부채 공제가 어쩌저쩌 나서 그냥 여러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대안대출은 뭐죠? 내가 기존에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고금리야. 이거를 저금리로 갈아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환대출이죠. 요즘에 정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환대출이다 보니까 나는요, 내가 집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전입신고를 했던 게 옛날일 거 아닙니까? 내가 일단 살던 집이니까 옛날에 샀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대안대출을 하기 위해서 기존 대출을 갚고요, 새로운 대출을 일으켰던 거죠. 그러면 3개월이 넘었잖아, 그 대출이.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공제가 안 됐던 거야. 이런 분들이 예외였던 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된 거예요. 좋아, 이런 분들도 오케이, 공제를 해줄게. 지역가입자이신 분들 보험료에서 재산가액에서 빼줄게. 이게 바로 개정이 된 거예요. 바로 오늘. 이해되세요? 이 공제제도를 여러분 꼭 활용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2월 달에 통과가 되고 이번 연도 7월부터 새롭게 제도가 도입된 제도인데 많은 분들이
너무나 모른다는 사실이죠. 뉴스에서도 잘 안 나와 이런 거. 네. 근데 소상공인이나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정보죠. 왜? 내 건강보험료가 너무 비싸니까. 너무 많이 내잖아요 지금. 자, 공문보험은 오늘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답니다. 이게 공문보험은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세요. 아마 뉴스에서도 너무 짧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사례를 통해서 좀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언제 시행되느냐? 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확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은행이 아니라 건강보험 공단 가셔서 나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이거 해당이 된다. 아직도 신청 안 하신 분들,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스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무조건 공단에 전화하셔서 나 이거 부채 있다, 대출 있다, 이거 빼달라 라고 신청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사례, 이런 분들 현재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 종전주택담보대출 대안대출 하신 분들도 예전에는 안 됐다가 이번에 개정되면서 오늘 이제 국무회에서 의결되면서 이런 분들도 이제는 혜택을 받게 됐다는 거. 그래서 바로 신청하셔서 여러분 공제를 꼭 받으십시오. 얼마나 돈이 되는 정보입니까? 지역가입자신 분들 완전 희소식이죠. 아시겠죠? 자, 공문은 되게 깁니다. 여러분 공문은 되게 긴데 여러분 딱 핵심만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공제 받으셔서 여러분 피 같은 여러분 돈을 아끼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뭐 쓸데없는 정보 안 드립니다. 여러분께 정말로 돈이 되는 정보. 여러분께 이런 게 바로 정말 돈이 되는 정보죠. 여러분 한 달에 뭐 2만 원씩만 안 내도 그게 계속 가는 거잖아요. 큰 아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방송 좀 짧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제가 바로 지금 연합뉴스 빨리 생방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빨리 막 이동해야 돼요. 지금 방송국에 이동해야 돼서 짧게 가고요. 여러분 뭐 궁금한 거는 댓글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제가 뭐 아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께 또 여러분의 그 금융 주치의로서 또한 여러분의 경제 비서로서 여러분 어려운 이 시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옆에서요, 여러분 경제 비서가 되어 드립니다. 여러분의 몰랐던 어려웠던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금융, 뭐 경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옆에서 뭐 제가 개인 컨설턴트는 아니지만 하지만 최대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내고자 경제 비서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되신 분들은 여러분 뭐 연합뉴스라든지 아니면 YTN 라디오 들으시면 또 제가 출연해서 여러 가지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고요.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 여기서 좀 정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또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오늘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더욱더 부자 되십시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